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브랜드들조차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총 정리를 해볼 거예요. 오늘의 주제는 제품의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꼭 알고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진짜 현재 대형 브랜드들이나 정말 잘 나가는 브랜드들은 다 하고 있는 거고 이걸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. 자, 시즌 기획, 제품의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시즌 기획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. 맞죠. 그러니까 사실 브랜드의 규모가 계속 사이즈가 커지면서 실제로 생산하는 제품이 많아지고 그 SKU 관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, 저희가. 맞아요. 사실 시즌제를 진행을 하든 진행하지 않는 업체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업 예정인 제품군이 어떤 게 있고 어떠한 제품군이 이런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이제 실제로 이제 생산 원가를 많이 다운시킬 수 있는 원인들이 생기는 거죠, 상황들이.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스팟성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을 얘기할 때 내가 이 제품 만들 거예요. 예를 들면 나 이 맨투맨 만들 거예요. 이거 제품 한 200장 만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업체에서 얘네들은 200장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시즌으로 하게 되면은 나는 이런 제품들을 이번 시즌에 기획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뭐 몇 장씩 어느 정도 할 거다 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가격 협상력이 좀 생기는 거죠. 그렇죠. 내가 한 제품 200장 만드는 거랑 여러 개 해가지고 200장이지만 한 디자인은 200장이지만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총 내가 너네한테 그래도 이번에 2000장 정도는 할 것 같아. 그 다양한 제품이 들어가니까 좀 낮춰줄 수 있어?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이 시즌 기획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방금 스캇이 말한 것처럼 일차원적으로 생산 스케줄과 기본적인 캐파라고 하죠. 맞죠.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물량. 네. 이제 그걸 우리가 잡음으로써 이제 생산 금액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인건비,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인력으로 인해서 만드는 거 있지만은 부자재가 또 들어가잖아요. 맞아요. 그 부자재에 대한 그 물량까지 또 같이 채우면서 어떻게 보면 단가를 더 인하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. 근데 맞죠. 이제 단가를 이룰 때 인건비도 어느 정도 퍼센트가 들어가 있고 이 원부자재도 어느 정도 퍼센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원가를 본다고 하면 인건비만 낮췄을 때 뭔가 그 단가가 나오지 않거든요. 원부자재 단가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이 전체 생산 원가가 같이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같이 명심해왔으면 좋겠고,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원부자재를 세팅해야 되냐, 이거에 대한 팁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생산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예를 들면 내 헤리테이프를 이게 좀 넣겠다 하면은 한 롤에 하다못해 100장 이상의 분량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내가 만약에 한 제품 50개를 하겠다 하면은 100장 중에 50개 분량은 사실 생산 원가로 버려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생산 원가가 이제 변동이 생기니까 시즌으로 했을 때 내가 이 제품이고 이 제품을 뭐 원단을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조합을 해서 점점 낮춰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 그렇죠. 그건 이제 부자재고 가장 중요한 건 원단이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뭐 한 30개를 만든다, 네네. 30SKU를 만든다 하면 컬러 별개로 그러면은 뭐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떤 원단, 뭐 5번부터 10번 어떤 원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단에 대한 물량이 또 생기잖아요. 여기서 또 금액을 낮출 수가 있단 말이죠. 다른 제품이지만 동일한 원단을 사용을 해서 똑같은 원단의 물량을 많이 늘려서 그렇죠. 조금이라도 이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렇죠. 걸 얘기하는 거죠. 그렇죠. 네. 이게 생각보다 금액 차이를 뭔가 발생시키는 이유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. 아무래도. 더 나아가서는 이게 결국에는 공장 스케줄링이랑 맞물리면서 조금 더 이제 단가를 내려갈 수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이거 여기서 원부자재에서 얼마, 공인비에서 얼마 이게 내려가고 전체 수량이 100장이 아니라 2000장, 3000장 단위면은 그 얼마 내려간 게 금액 단위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죠. 맞죠. 네, 그런 부분들을 우린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용하는 이유가 이제 시즌 기획을 하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. 뭐 물론 그 외적으로 판매 얘기도 하겠지만 시즌 기획의 이제 생산 파트만 얘기하자면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즌 기획을 얘기했으면 사실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 게 선 기획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. 쉽게 말하면은 제품을 내가 이번 시즌에 SS 시즌 내에 어떤 제품을 밀어가지고 잘 팔리게 할 거냐, 그리고 그 제품은 뭐냐에 따라서 선 기획을 해서 물량을 많이 해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대물량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생산을 해오든가 그걸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생산 국가가 정해질 것 같은데 뭐 국내에서 만들어도 괜찮을 거고 뭐 제품이 만들기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으면 해외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획 단계가 들어간다 하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여건들이 더 좋아지는 거죠. 아무래도 수량이 좀 받쳐지고. 그러니까 이 선기획의 또 이제 장점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
아무래도 이제 시즌 기획이랑 겹칠 수는 있겠지만 선기획은 기존에 이제 시즌에 맞지 않게 살짝 좀 일찍 당겨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공장의 비수기에 껴가지고 생산을 하면 공장 입장에서는 비수기에 이제 물량이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단돈 얼마라도 좀 낮출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는 거죠. 근데 다만 이 선기획에서 선행 조건은 대물량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. 내가 이번 시즌에 좀 많이 생산을 할 거고 좀 생산 기간을 널널하게 잡아서 생산은 좀 널널하게 하면서 퀄리티는 잡고 물량은 많은 대신에 단가는 싸게 해가지고 좀 판매를 많이 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야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. 이제 선 기획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해외 생산을 좀 염두해 둬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내 생산에는 아무래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즌 기획을 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잘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. 선기획으로 물량을 좀 많이 갖고 가는 제품이 있고 어떤 건 이제 또 시장을 보면서 좀 소량으로 또 체크하고 이거를 잘 활용하는 브랜드들이 진짜 매출을 많이 내더라고요. 그래서 요런 거 요 두 가지 기획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지 단가가 낮출 수 있다. 네. 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크게 이제 제품의 원가는 공인비, 원단, 부자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거는 원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앞서 기획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원단을 보통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느냐 해외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좀 달라지잖아요. 특히 천연 섬유 말고 화학 섬유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. 천연 섬유도 뭐 차이가 없지는 않는데 네. 이제 아무래도 면이라는 그 원자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단가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좀 단가 폭이 좀 없을 수 있을 거고 네. 화학 섬유는 차이가 많이 나죠. 네. 네. 그래서 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고 싶다.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원단을 갖고 와야지 단가를 낮출 수 있다. 이런 부분도 있어요. 그 대신에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이제 조건은 붙죠. 예를 들면 50장 만들고 싶은데 해외에서 원단을 갖고 온다. 물류비만 더 든다. 의미가 없다. 의미가 없다. 네. 기본적으로 그래도 몇백 장 정도의 수량을 생각을 해야지 해외에서 원단을 갖고 왔을 때 의미가 있다. 그렇죠. 네. 해외에서 원단이 오려면 하다못해 물류 비용은 발생을 하잖아요.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최소한 몇백 장 분량을 생산을 할 거고 그거를 나는 해외에서 원단을 갖고 왔을 때 조금이라도 저렴해지는 경우들을 발생을 할 수 있다. 근데 사실 이 원단을 해외에서 갖고 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이 바닥에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인프라 없이 내가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리스크는 있다. 이 정보의 풀이 인터넷이 보급화가 되고 이 정보가 많이 있긴 하지만 실제 실무에 뭔가 역할적인 부분을 아는 거는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맞죠. 네,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 네. 거고 그 해외 안에서도 파고 하면 또 더 나오고 맞아요. 있는 게 사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 다들 좋은 네.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네요. 맞아요. 네, 이거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. 갑자기. 네, 응원의 메시지. 알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원단이나 부자재를 해외에서 갖고 오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네 번째로는 당연하게 원단이나 부자재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해외에서 생산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단가가 낮아지거든요. 한국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해외 생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해외 같아요. 생산도 지금 스캇이 말한 것처럼 몇십 장 하는 건 의미가 없다. 맞죠. 그럴 바에 그냥 한국에서 만드는 게 낫다. 왜냐? 기본적으로 이 물류비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물류비를 상쇄시키려면 기본적으로 200장, 300장 최소 이거 진짜 네, 최소 정말 최소. 네, 진짜 그 정도는 해야지 이 물류 비용을 약간 좀 상쇄시킬 수 있지. 뭐 50장 만들래요 이러면 의미 없다. 그건 하지 말아라. 받아주지도 않죠, 네. 솔직히. 뭐 하면 하겠죠. 어떻게 하면 하겠죠. 생산하겠죠. 어떻게 하면. 근데 네. 이제 그거는 의미가 없고 최소 이제 그 정도 수량으로 좀 진행을 해야지 약간 네. 진행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디테일이 많은 제품일수록 해외 생산을 했을 때 더 메리트가 있다. 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팔티 300장 의미 없을 수 있다. 한국이 더 싸요. 의미 없다 이거는. 그럴 거를 생산할 바에 한국에서 만드는 게 낫고 뭐 자켓 같은 거 누가 오도 막 무스탕이라고 하면 뭐 무스탕 뭐 다운 패딩 이런 거 한국에서 이제 잘 못 만들잖아요. 그렇죠. 금액도 워낙에 안 나오고 생산 금액도 워낙에 안 나오고 이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생산을 하거나 그래도 난 소량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다른 루트로 좀 생산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죠. 이제 해외 생산을 한다고 해도 모든 제품을 다 해외 생산할 필요는 없지만 국내에서 만들 때 메리트 있는 건 국내에서 만들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해외에서 만들고 이제 그거를 병행을 해서 우리는 제품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어려운 제품일수록 해외로 가져나가면 오히려 단가도 괜찮고 하다못해 단가가 똑같더라도 퀄리티가 오히려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근데 있고요. 이게 약간 되게 쉽게 저희가 설명드리고 얘기해서 그렇지 네. 누가 옷 모르는 사람이 생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름 스커트 들고 해외 생산한다 하면은
보죠.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사고 나죠. 거를 진짜 현장 업무를 좀 잘 아셔야 되고 맞죠. 생산을 해보셔야지 이제 해외 생산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이거는. 해외 생산은 또 진짜 말씀하셨듯이 리스크가 크잖아요. 네. 배에 선적 탁 띄우는 순간 그냥 끝이거든요. 그렇죠. 뭐 수선 해주세요. 절대 안 통하거든요. 그 수선 보내는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. 맞죠. 네.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도 해외 생산을 하면 당연히 사건 사고가 있죠. 이제 네. 그거를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당연히 이제 좋은 이제 역할이고 이제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초기에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약간 더 조심하시고 신경을 더 써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설명해드리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쉽게 들리잖아요. 예. 네, 해외 생산 버튼 띵 누르면 뭔가 딱 나오는 뭔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쉽게 할 수 있고 진행하는 거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딱 들으시면 해외 생산이 되게 쉬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. 큰 코 다치죠. 예, 제품 기획이 정말 쉬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수도 없이 현장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. 네. 여기서 몇십 년 있고 막 몇 년 동안 막 해본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리스크 때문에 업체에 맡기셔서 꼭 진행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거는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그 다음 5번째로 이제 원가를 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 봉제 사양을 좀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흔히 말하면은 뭐 다이머로에선 삼봉, 뭐 오바로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막 우분에선 인타록, 뭐 상침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조절을 하면은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봉제 스펙은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죠. A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공장의 기계가 다르고 네. B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장의 기계가 다르고 뭔가 그 공장을 좀 타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이 정확하게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제품을 딱 외형상 봤을 때는 느낌이 똑같은데 실제로 이제 안쪽에 이제 봉제 사양들,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봉제 사양들 때문에 이제 제품 생산가가 워낙에 높아지는 거죠. 이제 이거를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능력인데 이거 이렇게 하세요, 저건 저렇게 하세요, 뭔가 이런 그 반복론이 없어요. 그렇죠. 진짜 이걸 생산을 해보고 그 스스로의 뭔가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.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바지를 뭔가 볼 때도 옆선에 스티치가 2줄이 있어요. 밖에서 보는 건 똑같은데 네. 안쪽에 봤을 때는 어떤 제품은 인타록 작업을 하고 이제 쌍침 작업을 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니온바리 작업을 하는 게 있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똑같은데 들어가는 봉제 작업이 아예 다르거든요. 네. 인타록은 한 번 치고 쌍침 한 번 더 쳐야 되고 니온바리 한 번 쭉 치면은 바로 작업이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맞죠.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실제로 작업을 할 때도 실제로 생산해야 되는 타겟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율을 하고 네. 원단과 실루엣에 맞게 최대한 저렴한 봉제로 저희가 좀 작업을 하는 거죠.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왜냐하면은 작업을 했을 때 그런 노하우들이 저희는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노하우들을 뭔가 다들 터득을 하시는 데는 진짜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. 반복론이 없다 보니까 네, 대신에 알고 있으면 좋다.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는지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굳이 얘기하자면 겉으론 티가 안 나는데 안에 사양을 좀 바뀌면 단가 낮춰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게 바뀐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어요. 근데 차이는 있거든요. 실제로 만들어놨을 때 피적으로.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시려는 브랜드의 타겟에 맞게 난 중저가다. 그럼 난 이 정도까지는 용인이 돼. 나는 근데 퀄리티가 좀 고가여야 돼. 그러면 또 이 정도는 해줘야 돼. 뭐 그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뭐 그렇죠. 예를 들면 바지에 고시우라를 넣을 거냐 말 거냐. 아니면은 가름소를 해가지고 막 뭐 바이어스를 또 넣을 거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. 네,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.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사실 생산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네. 네,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저희는 외형에서 봤을 땐 동대문 제품도 똑같고요 명품 제품도 외형상 똑같아요. 맞아요. 네, 그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진짜 똑같은 바지거든요. 근데 이제 봉제 사양이 명품 브랜드 다른 거고 동대문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. 네. 예, 제품 기획을 하고 생산을 할 때는 그런 뭔가 부분들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라. 네. 그리고 이제 6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좀 기본적인 우리가 그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제작 업체와 분량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거냐 그 상한선을 좀 많이 낮추면은 단가는 아무래도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은
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죠. 양날의 네, 검이죠.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뭔가 그냥 이 기준점을 그냥 단순히 뭐 낮췄을 때 단가가 내려가는 건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생산을 할 때 맞춰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. 예, 업체들별로 뭐 사이즈 치수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서로 기준점이 있는지, 네. 플러스 마이너스 몇 센치 정도 되는지, 원단의 이제 분량들은 어떠한 부분까지 이제 맞출 건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, 프린트 위치도 마찬가지. 그런 거는 사실 평균적으로 뭐 센치로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맞추면 저희가 1cm, 2cm, 뭐 0.5cm 이렇게 맞추지만 원단 같은 경우에는 오염 이 부분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. 애매하죠. 네, 화이트 원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길 수 있는 오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더 이제 기준점을 낮추면은 생산 원가 당연히 저렴해지는 게 맞을 거고, 그렇지 네. 않으면은 이제 로스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아무래도 좀 비싸지는 상황인 거겠죠. 이제 사실 동대문에서 뭐 사입을 하다 생산하시는 분들이 넘어오면은 단가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 게, 동대문 옷들은 물론 그들이 생산하는 양도 많지만 그들은 그 분량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낮거든요. 뭐 하다못해 그 흰색 옷은 봉제를 하다 보면은 그 봉제 기름때가 묻으면은 이런 것들도 용인하고 받아주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대문에서 옷을 한 제품을 여러 개를 이제 받아서 체크를 해보면은 제품마다 개체별 핏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편이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인을 해서 이제 매장에서 받기 때문에 봉제 공장이라던가 이런 업체에서도 단가를 좀 내려주는 거죠. 너네 이 정도까지 해주면 단가를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지. 근데 정말 이제 브랜드다운 브랜드로 갈수록 이거 불량이야 하면은 이 제품들이 다 빠지니까 결국에 빠지는 제품이 뭐다? 로스가 생기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. 그렇죠. 개당 그 객체별로 개당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, 결국엔. 그렇기 때문에 생산 원가를 낮추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제품의 불량이라던가 또는 로스의 기준을 얼만큼 용인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단가는 오르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어느 정도는 그 브랜드의 그 타겟에 맞게 잘 맞춰 가야 된다라는 거죠.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옷이란 게 뭐 막 퀄리티가 엄청 높아야지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. 퀄리티가 엄청 낮아야지 막 저렴한 옷이어야지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. 포지셔닝에 맞는 퀄리티를 잘 찾아서 합리적인 단가를 찾아야 되는 거고, 작업 현황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. 맞죠. 예. 그러니까 동대문 업체 생산 스타일 다를 거고, 네. 우리가 흔히 아는 구찌, 루이비통 생산 스타일 다를 텐데, 완전 네, 다르죠. 그걸 어떻게 서로 맞추느냐, 이제 그 자기의 뭔가 포지셔닝은 뭐냐. 네. 번외로 갔었잖아요, 같이 미더블. 네. 거기서도 이제 저희가 만나 뵀던 디자이너가 있는데, 그 디자이너님이 샤넬 쪽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셨던 디자이너 분이에요.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샤넬 같은 이제 브랜드는 바지 같은 거 봉제 하나 하는데 최소 7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봉제를 한대요. 그만큼 주면은 당연히 이제 공정에서도 진짜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혼신을 다하는 네. 거죠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샤넬 워낙 높은 브랜드 얘기했지만 그만큼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를 갖고 와서 내가 제품을 만들면서 그 정도 안 주면서 그 퀄리티를 맞추려고 하면 사실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죠. 그 퀄리티가. 이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. 네. 국내의 생산 라인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브랜드의 뭔가 방향성 저는 그렇게 흘러갈 것 같거든요. 잘 나가는 브랜드는 앞으로 더 잘 나가질 것 같고, 이제 시작하는 브랜드는 더 어려워질 상황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생산 라인이 점점 더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.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다.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. 네. 아무래도 근데 그런 상황들은 앞으로 더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네요. 뭔가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키핑 포인트를 치고 넘어가려면 정말 새로운 제품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어야 되고, 그 시장 분석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진짜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 제품만 만들어서 팔리는 시대는 끝났거든요. 퀄리티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팔리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떻게 내 브랜드를 전달해서 내 브랜드가 가치 있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구매하게 만들지는 정말 이제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브랜드의 대표님들이나 디자이너님들이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. 네, 그렇죠. 앞으로 이런 좀 되게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저희도 좀 열심히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냥 정말 짧게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, 원가 낮추려면 수량이 어쩔 수 없이 받쳐줘야 되는 건 사실이다. 근데 그거에 따른 기획을 어떻게 할 거냐,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